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김승준 하나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건설주,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믿을 건 해외 수주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나 카타르 등 이 대규모 해외 수주 프로젝트들 곧 발표 예정인데 역시나 해외 수주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그럼요. 특히나 이번 3월에서 5월 사이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이 진짜 익스포저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3월 거의 마지막 주 정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이 아미랄 석유화학 컴플렉스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이 카타르 노스필드 사우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LNG 액화 플랜트 2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의 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인데, 이 현대건설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 곧 이 사우디나 카타르 등 이 대규모 해외 수주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 튀르키예 이 지진 복구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기대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는 없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터키나 아니면은 시리아 아니면 우크라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현지 건설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지 건설사들도 충분히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데 대부분 이 유러피안 뱅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주는 쪽이 아무래도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서 좀 수주를 따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튀르키예 수혜는 좀 영향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슈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양회 관련해서도 이 한동안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중국 양회는 이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이벤트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건설 애널리스트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경기 분위기는 국내 건설주랑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건설사들이 양회로 인해서 해외에서 좀 더 수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더 이 국내 시장 쪽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택 시장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정부가 발표하긴 했었어도 여기에 대해서도 그닥 그렇게 크게 미미하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정책 효과는 좀 없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도 정책 효과는 조금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나왔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완판을 했죠. 이제 소형평형 같은 경우에도 그게 결국 전국 단위로 무수익 청약이 가능해져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통계에 있어서 아웃라이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반적인 부동산, 특히 주택주에 관련해서 문제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 시세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낮추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양가는 결국 이 공사비 원가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지을 수 있는 건축 금액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는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분양에 있어서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의 수요는 적어지고 그게 결국 계속 미분양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 미분양 리스크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총을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건설주 관련해서도 이제 이달 중순부터 주총이 진행되는데 이 건설 업종에서도 이번 주총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주총에서 신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 이미 다 밝혀진 내용들이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 전반적인 건설주의 가장 큰 실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신사업이 추가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다고 보니까 오히려 이 주총 관련된
되는 거는 크게 이벤트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주총보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건설주들 실적은 좀 어떨까요? 계속 뭐 시장은 안 좋기는 해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수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사실 해외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만 예. 국내 주택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이 실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체 보상금 등이 결국 이 건설사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건설사들 가운데 괜찮은 실적 예상되는 기업들은 좀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대표적으로는 저희 탑픽인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사실은 그게 가이던스 상승을 하면서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도 조금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 때문에 좀 좋게 본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기자재 쪽은 실적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 전방인 주택 부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 기자재들의 실적 또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재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예.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멘트나 아니면 다른 인테리어 종목들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는 조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건설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연초 기대감에 올랐던 건설주도 이달 들어서 주춤한데 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특히 해외 쪽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 3월에서 5월 사이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해외 이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금액의 수주가 나올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부가 뒤에서 보조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랑 쿠웨이트에 날아가서 지금 열심히 수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원전 그쵸.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였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차관이 사우디로 가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월에서 5월 달 사이는 지금 윤 대통령이 사우디 순방할 계획을 잡혀 있다는 뉴스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해외 수주를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멘텀 또한 지금의 장세권과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우러져서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예. 이 해외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매수 시점을 좀 언제쯤으로 대충 잡으면 괜찮을까요? 사실 현대건설은 지금 시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주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택주들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예. 물이 어떻게 보면 썩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결국 언제 터지냐가 이슈인 거고 그 예. 터지는 것들이 주가가 하락으로서 영향을 줬을 때 그때가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예. 이번 3월에서 5월 정도는 해외 모멘텀으로서 현대건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 지난해 큰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다행히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책도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자금 경색 위기를 조금 벗어났는데 뭐 미국 통화 정책 이제 긴축 장기화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 유동성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 즉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받는 건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도 지금 금융사를 통해서 뭐 채권을 찍건 아니면 펀드를 조성하건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자율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인즉슨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됐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을 끌고 있는 와중에 비용은 계속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 가운데 최선호주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연구원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말씀 주셨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최선호주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으시는 건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충분히 밸류에이션상으로 4만 원까지 터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3만 5천 원 선도부터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4만 원까지 터치하는 걸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 약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을 바라보면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최선호주까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국엔 이제 이 건설주 해외 수주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중요하잖아요. 뭐 미분양 리스크가 가장 큰 가운데 뭐 분양 시장 뭐 지금 이제 뭐 바닥을 찍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올해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올해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뭐 그 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금리에 대한 압박이 계속 높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50bp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시 바뀌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소비자, 수요자 측에서는 금리, 특히나 이 이자에 대한 상승 압박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 수주 뭐 기대감이 큰 만큼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